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키움의 똑똑한 4차 산업혁명 ETF 분할 매수 펀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엔 참 좋았는데 작년인 2021년도에는 좀 실망을 많이 안겨줬고 특히 올해 1월 성적표를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주식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만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나스닥 100 ETF 분할 매수라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런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 선수, 운용력, 펀드 매니저죠. 선수도 교체하는 게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팀장님이 더 잘해주실 거라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폭락한 이래로 지난달 한 27일경쯤 저점 확인한 다음에 거의 한 2월 초순 돼서 거의 반등을 크게 다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된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후에는 다시 좀 상승 전환하는 쪽으로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달 동안 11%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모든 5개 테마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빨강색으로 표시된 굵은 색깔이 펀드 성과인데 나스닥만큼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펀드는 성적표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65.8%, 거의 뭐 90% 정도 육박하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스닥이 10% 하락하면 이거대로라면 대략 한 6%, 7% 정도 남짓 하락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건 똑같이 다 떨어진 거죠. 오히려 손절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사실 투자 설명서에 이런 리스크를 명시를 합니다. 뭐냐면 제한적인 분산 효과 및 리스크 관리 실수의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펀드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대비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적어 놓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런 거죠. 즉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기구 펀드는 발행자 자산의 종류, 산업, 섹터, 전략, 국가 또는 지역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런 집중된 리스크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들이 과거 추이, 과거 데이터로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미래의 시장 추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펀드 성과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 테마 중에서 반도체, 인터넷,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블록체인 테마라 명식으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거를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인터넷은 VGT, 반도체 SOXX, 전자상거래는 iBuy, 클라우드는 SKYY, 블록체인은 BLCN, 이렇게 이 종목을 산출을 한 거예요. 근데 나스닥 전체의 시장의 업종을 보면은 여기 왼쪽에 표인데요. 이 산업재라든가 인더스트리얼이라든가 뭐 컨슈머 구스,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처럼 이 우리 그 똑똑한 4차 산업에서 담고 있지 않는 또는 비중이 적은 테마의 성과가 되게 좋아지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똑똑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니까 이 전자상거래 중에 아이바이, 온라인 상거래 말고요, 오프라인 상거래 주식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항상 이렇게 좀 부진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아까 그 리스크 언급드린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는 항상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펀드의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성과를 가져오는 액티브 알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번처럼 못 쫓아갔을 때, 예를 들어 아이바이는 1년 내내 안 좋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액티브 리스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수시공시라고 이 선수 교체 메일이 또 왔어요. 노아름 매니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2월 4일자로 이제 효력 발생을 했는데, 올해 2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고, 운영 경력이 11년이 넘는,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에 계셨던 그 베테랑 펀드 매니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드 성과가 이렇고요. 현재 비중이 이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인터넷 비중에서는 좋은 성과가 났겠지만, 한 달 동안 전자상거래 아이바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초과 하락을, 부진한 성과를 기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위 열정목도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펀드는 사실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월간 코멘트가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해외 주식 ETF 비중, 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시장 대비 얼마큼 쫓아가느냐. 나스닥이 10% 하락했네요. 그러면 해외 주식 ETF 비중만큼 정도 하락하겠구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운용 계획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항상 꾸준히 분할 매수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한쪽 테마가 좋지 않았다라고 싶으면 차라리 시장의 평균인 나스닥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나스닥을 ETF를 가지고 분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 펀드의 운용 전략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는 큰 대공사에
이기 때문에 아마 운용사 혼자서는 안 될 거고요. 뭐 금융감독원이든 감독당국과 확인을 하거나 또 우리 수익자분들 전체 뭐 총회 같은 걸 열어서 변경해야 되는 대공사일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